사천남의 하동 출신 여상규입니다. 자세하게 법 전체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 기준대로라면 수도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지방 에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야 균형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 일이에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국민을 위해 걸어온 희망의 여정. 벽이 막아서면 허물고, 디딜 곳이 없으면 만들고, 힘에 부치면 함께 손잡고 가슴으로 걸어왔습니다. 원전 사고가 한번 났다고 쳐봅시다. 얼마의 손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품 교체에 따른 손해액만 4천억이 넘는다는 것이고, 전력 생산 손해액을 1조 5천억이라 했잖아요. 거의 직접 손해만 2조 원이 넘어요. 지금 원전 비리에 연루된 그런 업체들이나 직원들에게는 단 1원의 이익이라도 귀속되게 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지구를 떠나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체가 무슨 앞으로 계획을 하고 이런 비리를 막겠다고 지금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더 큰 미래를 여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남해, 하동, 사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잘 사는 내일을 위해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상규 간사입니다. 100% 국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 잣대에서 좀 벗어나서 지방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한다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 통합이 산업부의 주요 국정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수건 사업들. 하지만 정부는 늘 경제성을 앞세웠고 어느 지역보다 많은 난관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면 더 힘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2012년 두 번째 당선. 더 새로운 각오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을 책임지는 지역발전 추진단장이 되었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국토부와 산업부, 농식품부 등 3대 실물경제부처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 창출에도 앞장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김한길 여야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 어렵게 만난 자리니만큼 국민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자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방침은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비 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도전한 힘있는 국회의원의 길. 마침내 새누리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 되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정기국회가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넘나들면서 정부와 여야 간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정쟁에 빠진 낡은 정치를 바로잡았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우리의 꿈이 실현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계층 간의 조화,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으로 100%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국정 철학이자 목표입니다. 네. 네. 이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대선 공약에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그 공약 중에 비중 있게 다뤄지는 내용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약에도 들어있을 뿐더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2월 21일 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것은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100% 국민 대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전국 6대 낙후 지역 중에 하나인 서부 경남 3개 시군과 그리고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동부 전남 3개 시군 합쳐서 6개 지자체를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연계교통망을 확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시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지역.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선 지역발전 추진단장으로 숱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직접 구상하고 만든 동서통합지대 공약. 굳은 각오로 추진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고, 당선 직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채찍질했습니다. 한려대교 등 대형 건설 사업 예산과 별도로 2020년까지 총 8,660억 투입. 남해, 하동, 사천을 남해안 문화관광의 중심 지역이자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로 육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계획. 집권여당 정책위 부의장과 대표 비서실장의 힘으로 당 정청을 아우르며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단 1년 만에 국가계획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남해의 새로운 미래. 글로벌 문화관광지대의 중심이 됩니다. 남해의 미래를 여는 길. 한시도 지체할 수는 없다. 2014년 정부 예산에 없던 동서통합지대 예산을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시켜 남해, 하동, 사천 등 영호남이 만나는 8개 시군에 총 43개의 세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게 했습니다. 2012년 국가 예산을 확보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한려대교 건설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 수석과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끊임없는 당정 협의를 통해 동서통합지대 조성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남해의 미래를 바꿀 한려대교. 국가재정 여건과 대형 선박 운항, 그리고 시공성을 모두 감안해 국내 최장의 동서 해저 터널로 추진되게 했습니다.
한려해상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함께하는 천혜의 환경. 국제적인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복원 등 동서기록문화 교류단지를 만들고 문화관광 힐링 빌리지인 제1동포 귀향마을을 설치하는 등 국가별 테마거리를 남해에 조성토록 했습니다. 또한 삼천포항과 남해 서상항, 여수 엑스포항과 하동 노량항을 연계해 크루즈 뱃길을 개발하고 이순신 해전길과 한려 수도길을 확충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게 했습니다. 연육교 일원에 설치될 한려해상 케이블카, 동서해저터널 건설과 함께 우리 지역 남해를 여수, 사천과 하나로 연결하면서 남해안 해상 관광 루트의 새로운 중심이 되게 합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아름다운 우리 지역. 남해의 문화 관광 산업이 세계를 향해 활짝 피어납니다. 사상 최대의 국비 예산 확보. 남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남해의 막힌 숨통을 틔우기 위해 추진한 국도 19호선 확포장 사업. 지난 2009년 18대 임기 내 모든 구간의 착공을 완료했고 2014년 제2 남해대교 구간 사업비 350억 원, 고연에서 이동 구간 150억 원 등 지난해보다 120억 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587억 원을 확보하면서 조기 완공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국가 전체 국도 예산을 30% 이상 줄인 정부. 하지만 우리 남해는 전국에서 유례 없이 국도 예산이 800% 이상 대폭 증가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안전이 우선이다. 국도 건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섰고 국도 3호선 냉천마을 우회도로 예산을 새롭게 확보해 올해 착공토록 했습니다. 또한 창선 연육교에서 삼동 지족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정부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한려해상 케이블카 완공 이후 폭증할 관광객들이 막힘없이 남해 관광에 나설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조 북항의 관광, 어항 기능을 확충하면서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과 문화관광 힐링 빌리지 조성 사업 예산을 새로 확보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토록 했고 고현면과 상주 양아지구, 삼동 은점지구의 농어촌 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마을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힘든 사업, 특별 교부세로 총 20억 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파크 컨벤션 센터와 상주 실내체육관 등 체육 문화시설 확충에도 앞장섰습니다. 농어민과 어르신이 존중받는 나라, 보육과 교육 걱정이 없는 나라, 성심을 다해 앞장섰습니다. 통상 문제는 관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국민 행복, 국민 통합과의 연결선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 해소 차원에서입니다. 예컨대 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취약계층인 농어민 지원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남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둘째가 라면 서대문 청정해역이란 말이에요. 그 청정해역까지 지금 확산된 것 아닙니까? 이 어민들은 그날 조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생업을 놓고 방제 작업에 총동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 사람들이 적어도 그동안의 생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선보상이 필요하다. GS칼텍스가 됐든 정부가 됐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먼저 어민들의 생계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는 선보상을 한 후에 난중 보호 문제는 해결하면 돼요. 형상하는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FTA 등의 개방에 따른 농어민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쌀 목표 가격과 직불금을 인상시키며 농어업 경쟁력 향상에도 앞장섰습니다. 남해 마늘의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현대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직거래를 성사시키며 마늘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을 보다 편안히 모시기 위해 경제부 총리 등 예산 당국과의 끊임없는 당정 협의를 추진했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의 50%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보다 강화된 보호 대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에 없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국비 예산으로 확보했고 참전 용사들의 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시켜 국가의 도리를 다하도록 실천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면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교실 예산을 새롭게 확보해 보육과 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바른 정치,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먼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여당 새누리당의 여상규 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 등 지역과 지역 간의 화합 상생 관련 국정 과제는 실행계획 수립 시부터 해당 시도 및 시군 단체장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통할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공약 추진 과정에서 예산 당국이 반대한다거나 부처 간 떠넘기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각 부처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에서는 국회 상임위 간에 엉뚱한 칸막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의총 등을 통하여 의정소통을 강화 내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국민 소통에서 시작하여 정부 각 부처, 특히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정부 내 소통과 협력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여상규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을 넘어서서 지역 간 소통과 정치권 내에서의 또 소통까지도 강조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아니라 남해, 하동, 사천의 주민들이 앉아있다.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가 정책과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른 길을 걷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를 주문한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당장 그 두 공장에서 연간 2조 원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3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함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앞장섰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해서 넘어온 예산만 희미합니까? 그게 국회입니까?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는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 하동, 사천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성금 기탁해 주시고요. 네. 늘 그 모금 활동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무엇보다도 고맙습니다. 예, 또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저 힘이 되는 한 말씀. 예, 작은 나눔이지만은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한 희망의 길. 몸이 고단해도 희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밝은 내일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남해, 하동, 사천의 밝은 미래. 그리고 모두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행복한 길. 여러분의 국회의원 여상규가 걸어가겠습니다. 행복을 만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